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LH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9세부터 59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현재 주거 상황이 안정돼 있냐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50.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거주 형태별로 자가주택 거주자의 63.6%, 전월세 거주자 33.5%,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8.1%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6%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며 월간 상승 기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노원구가 1.3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9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은 7월 조사부터 표본 확대 영향으로 기존보다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최근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월간 조사 표본을 기존 17,190가구에서 35,000가구로 대폭 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이사 대책에 8사 대책 등등 굵직굵직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은요, 월간 상승률이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나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부동산계 유재석이시죠. 유재석 대표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시장 공부해보는 강의 시간입니다. 자, 정부가 여러 가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방전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되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 집값 안정 대책 백약이 무효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뭐 정부가 이제 고점 경고도 계속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자, 어쨌든 지금 뭐 이제 공급 쪽에 계속 이제 비중을 둘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사전 청약, 그러니까 당장 뭐 분양을 하기 어려우니까 좀 미리 당겨서 사전 청약을 통해서 좀 집값을 좀 이렇게 좀 안정시켜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전 청약이 뭐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면서 오히려 좀 부동산 열기를 조금 올리는 또 이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계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을 주고 있고, 뭐 가계부채 뭐 관리, 뭐 대출 어떤 뭐 관련된 부분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렇죠. 뭐 엄청난 뭐 대책들 또 엄청난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즘 시장을 보자면 정말 뭐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도 결국 시장은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거야. 뭐 지금 이런 분위기여서 백약이 무효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백약이 무효인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서울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렇죠. 지금 뭐 7월 지금 그렇죠. 상승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7월뿐만 아니라 지금 8월까지 이것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 같은 뭐 이제 셋째 주 들어가고 있는 요 상황에서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구 전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상승폭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주간 상승률이 0.1%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서울의 그 이슈들을 좀 살펴드리면 뭐 지난주였죠. 야, 정말 네. 5가구를 모집하는데 그렇죠. 개포 이제 DHI 5가구에 물론 무순위 청약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는 집이 있는 분들은 또 못하잖아요. 무순위에도. 그래서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이 10억 로또다, 15억 로또다. 자, 결국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 어떤 환경이 계속 어떤 로또 청약의 메리트들을 만들어내면서 5가구 모집에 무려 그렇죠. 25만 명이라는. 자, 그러면 그렇죠. 뭐 24만 9,995명은 떨어지고 5명만 당첨되는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 그만큼 결론은 그거예요. 자 5가구 모집하는데 25만 명이 청약을 했다. 이것은 그만큼 뜨겁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반증하고 있고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좀 부동산 열기를 좀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오세훈식의 그렇죠 스피드 공급. 뭐 오세훈 시장이 원래 그렇죠 선거에서 이제 공약 자체가 내가 재건축 쪽에 좀 스피드 공급을 해보겠다. 자 그것이 조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제로 이제 그 스피드 공급들이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잠실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르게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이제 잠실주공 5단지가 되겠는데요. 거의 3년을 끓여왔잖아요. 교육 영향평가 이런 거죠. 자, 교육 영향평가 3년 동안 끌어왔던 게 지금 이번 달 초에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됐고 또 더더구나 비주거 쪽을 좀 줄이면서 특히나 이제 호텔 쪽을 이제 안 하는 쪽으로 하고 호텔 대신에 그렇다라면 약 한 300가구 정도를 더 짓겠다. 자, 그러면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당초에도 한 6,400가구였는데 300가구를 더하면 거의 한 6,700가구. 야, 거의 7,000가구에 가까운 매머드급 그것도 최고층 50층으로 되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서울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강남 쪽이 더 그러죠. 잠실은 더 그럴 것 같고요. 그 영향력이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들도 주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지금 미성하고 크로바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주하고 철거까지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때문에 계속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설계 변경안이 지금 이제 해결이 되어 가면서 결국 올해 안에 그 변경된 안으로 또 이제 추진이 되는 그러니까 잠실주공 5단지든지 미성 크로바라든지 옆에 우성 1, 2, 3차 그렇죠 안전진단 통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 다뤄보자면 지금 이것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그렇죠 들썩들썩 하고 있는 바로 오세훈식 재건축 스피드 공급 이것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 부분도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잠실이 있는 송파구 쪽이 가장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강남 상구를 보자면 강남 상구가 가장 높은데 지금 송파가 0.22%였던 게 0.24%까지 그렇죠. 가장 높은 상승폭을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0.18, 0.1%대에서 0.23까지 엄청나게 지금 올려놨고요.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도 0.20에서 0.22%까지 주간 상승률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강남에서는 비강남권에서 0.1% 올라가는 것보다 강남권에서 0.1%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금액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강남 3구 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난 상승폭까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서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대 최고치다라고 하는, 야, 정말 엄청나죠. 0.49%라고 하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0.49%, 지금 강남권에서 0.2%도 지금 엄청난데 경기도 전체가 0.49%라고 하는 역대 지금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인천도 대단합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0.43%까지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뭐 서울, 경기, 인천 전체 다가 엄청난 지금 불장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쪽의 아파트 전체 평균 상승률을 보더라도 0.39%인데 이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4주 연속 계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주 전에 0.36%였죠. 최대치였죠. 자, 그다음에 또 0.36% 한번 또 같이 최대치 동률을 기록하다가 지난주에 0.37%로 또 상승폭을 키웠는데 이번 주 들어서 또다시 0.3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전체 다 서울, 경기, 인천이 이 정도니까 진짜 엄청난 상승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도 뭐 역대 최고치, 경기도 역대 최고치, 인천도 역대 최고치. 자,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공급을 좀 기다려야지, 아니면 지금 매물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호가가 올라갔어, 이렇게 하면서 매수 심리가 좀 위축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매수 사야 되겠다는 그 심리는 더 좀 견고해져가는, 좀 더 강해져가는, 그래서 지금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무려 146.3이라고 하는, 지금 수도권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146.3이라고 하면 8.4 대책 직전 작년이었죠. 서울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155까지 기록했던, 거기에 거의 근접하는, 그렇죠, 경기, 인천, 서울 다 합쳐서 이 정도니까 이제 엄청나죠. 그래서 이것도 수도권에서는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은 지금, 그렇죠, 매매 뭐 소비 심리 지수, 그러니까 사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공급, 그렇죠. 지금 뭐 아마 뭐 이번 주 늦어도 지금 뭐 다음 주 정도는 되겠죠. 지금 뭐 2사 공급 대책이라든지 8사 공급 대책에서 지금 나왔던 13만 가구 지금 추가 그 신규 택지 뭐 지정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지금 뭐 것들이 이번 달 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정부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전 청약 물량 자체도 뭐 올해 지금 내년 지금 계속 사전 청약 물량도 늘려나가겠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금 가계대출, 그렇죠, 계속 좀 뭐 이렇게 좀 규제를 하겠다, 대출 규제 시그널 계속 지금 보내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도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하방 압력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힘을 못 쓰는, 결국 백약이 무효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런 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PIR이라고 하는 게 집값 대비 소득, 그러니까 내 소득을 얼마나 안 쓰고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PIR이 6.8이었던 게 8.0까지 정말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근데 실질적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뭐 집만 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현실은 더 가혹하다. 자, 이런 뭐 PI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애 첫 부동산 매입 행렬까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 행렬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서 좀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주셨는데,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은 앞으로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매수세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분들 서울 부동산 투자 자세하게 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서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 대표님과 무료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고 하니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서울의 강남 3구 지역 찾아보는 정보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역 찾아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의 복층형 오피스텔 무려 3천만 원대 투자 사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방이동이고요. 2호선과 8호선 함께 교차하는 잠실역 역세권의 복층형 원룸 구조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가격 보시겠습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첫 번째로는 송파구 잠실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유형이 오피스텔이기도 하고, 자, 3천만 원대 투자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입지와 함께 한번 만나볼까요? 자, 지금 뭐 잠실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아까도 뭐 보셨지만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요런 뭐 좀 사례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뭐 1, 2인 가구 그렇죠. 지금 60% 시대 전부 다 1, 2인 가구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잖아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런 잠실 같은 광역 업무지구, 지금 뭐 서울 안에 7대 광역 업무지구가 있는데 바로 잠실이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마곡 이런 곳들이죠. 그만큼 업무가 많은 곳들이잖아요. 자, 이런 쪽에 초소형들이 인기를 받을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기대감이라든지 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어떤 그렇죠. 정말 뜨는 지역, 이게 바로 잠실 쪽인데 이런 쪽을 좀 공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에 그 리센츠라고 하는 그 원룸 아파트가요. 지금 전용 27제곱미터, 리센츠 안에 그 원룸이죠. 27제곱미터가 원룸인데 요것이 12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원룸조차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할 만한 실제로 내가 그렇죠. 좀 적은 금액으로 한 2, 3억대 정도로 1, 2인 가구들이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뭐 잠실 잠깐 살펴드리면 지금 뭐 123층 뭐 국내 최고층 빌딩이잖아요. 롯데 월드타워, 우리가 롯데 업무타운이라고 하죠. 바로 잠실역 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잠실중앙 5단지라든지 재건축 쭉쭉쭉쭉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자, 그러면서 그렇죠. 몽촌토성역이라든지 한성 백제역, 지금 여긴 8호선이고 여긴 지금 9호선이잖아요. 이쪽이 지금 2호선, 8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 가운데에 있는 제가 별표 친 이 지역이 바로 그 행정구역으로는 방이동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방이동 안에 그렇죠. 지금 1, 2인 가구를 위한 그런 오피스텔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아주 그 생활권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잠실 쪽이라든지 강남권 쪽에서 아주 인기 있는 1, 2인 가구 그런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호선, 8호선, 9호선 다 이용할 수 있으면서 한강공원이라든지 올림픽공원까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누릴 것도 정말 많고요. 개발 호재가 몰려있는 잠실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피스텔 보시는 이유가 궁금해서 투자 포인트 하고요. 어떻게 3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한 건지 가격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자, 일단 뭐 잠실 업무지구 1, 2인 가구 그렇죠.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뭐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더더구나 대지가 544평, 지상 20층에 총 367세대, 그러면서 주차까지 230대나 되는 대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도 방이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방이 6.5평 정도가 되고 또 복층 침실이 약간 2.8평이니까 굉장히 넓죠. 그러면서 주차장도 3.6평이 배정이 되고, 그러면서도 풀 빌트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금액대가 정말 뭐 잠실에서 이 가격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2억 7,800에서 2억 9,2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내가 전세로 활용한다고 하면 2억 4,800에서 한 2억 6천 정도가 되겠고, 그렇다면 실투자액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 내가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 임대 사업을 해서 월세를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인데 월 90에서 100만 원까지 높은 월세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높은 월세 기대해보면서 잠실권의 오피스텔 3천만 원대 투자 사례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도 기대해보시면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바로 강남대로에 위치한 꼬마 상가 3억 원대 투자 사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치는 서초구 잠원동이고요. 3호선 신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라고 합니다. 자, 꼬마 상가 가격 보시겠습니다. 월세 실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정말 강남대로, 대로변인 신사역 역세권의 꼬마 상가라고 합니다. 자,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사례와 함께 입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뭐 상가 요즘 또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드리면은, 자, 일단은 상가 쪽에 부동산 수요가 최근에 많이 몰리는 이유가 맞습니다. 지금 저금리를 좀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보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주택 쪽에 있는 규제를 좀 피해보자, 이런 반사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근데 상가 투자는 다들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공실 걱정 없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상가 투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한 상권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안전한 상권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린 대표성과 희소성과 집객력, 그러니까 고객을 모으는 힘까지 갖춘 이런 강남대로 역세권 쪽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결국 이곳이 바로 신사역 같은 이런 곳이 되겠는데, 신사역에서 도보 딱 1분 거리, 그것도 강남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강남대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자, 신사역 쪽은 이제 강남역 쪽에서 신분당선이 연결되면 강남역 쪽에 있는 상권도 끌어들일 수가 있겠고, 현재도 압구정 로데오 상권까지 같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현재 또 가로수 상권 자체도 굉장히 정말 짱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위례 신사선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삼성역 쪽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도 주변에 반포 재건축이라든지 압구정 재건축이라든지 뭐 한남 재개발, 이 모든 것까지 주변에 많은 고급 주거단지들이 형성이 되면서, 자,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상가에 투자를 할 때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한 상권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로 신사역 역세권이 그렇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 꼬마 상가의 가격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뭐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상가도 역세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인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대로변이고요. 자, 그러면서도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24시간 돌아가면서 365일 북적거리는 복합상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790평, 강남대로에서 이렇게 800평 정도 되는 땅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쌍둥이 빌딩으로 20층 높이로 거의 들어가는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에 10년 만에 처음 공급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대표성과 희소성과 집객력을 갖춘 그런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금액대가요. 우리가 그 지상 1층과 2층 기준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2층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11억 7천 정도 봤을 때 보증금 약 1억 정도 보고 대출 금액 약 한 7억 정도 보자라면 약 한 3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자, 1층, 난 무조건 1층에 그래도 대로변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 한 19억 정도 생각하신다라면 11억 정도의 그 뭐 한 대출 정도 생각하고 보증금 한 2억 정도 생각한다라면 6억 정도, 그러니까 3억에서 한 6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월세는 약 한 370에서 500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강남 대로변에 있는 신사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상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3억 원대부터 접근할 수 있는 강남대로 꼬마 상가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서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략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 무료 세미나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전히 이 뉴스를 보면은 일면에 항상 장식하고 있는 게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지역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가볼 두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주택 시장 자체의 상승률, 서울시나 수도권 내에 굉장히 많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소비자랄지 수요층 자체, 또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있겠지만, 앞으로 테이퍼링이랄지 또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이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조정폭도 상당히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시장의 자체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고 명백한 원인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이런 추세적인 우상향은 이러한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도권이랄지 또 서울시랄지, 즉 이렇게 사람들이 상당히 모여 있고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은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거에 조세 확보를 통해서 또 개발을 해주게 되고 교통이 좋아지고 그곳에 또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꾸준히 단계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하나하나가 이런 집가의 상승을 상당히 견인을 하고 있고, 그러한 원인들이 하나하나 제공을 명백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향적인 시장 상황은 이러한 또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수도권이나 서울시에서도 또 이러한 상급지 이런 위주로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교통들의 개발이 있는 부분들, 또 우리는 이 GTX 신호선이 내년에 바로 이제 착공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GTX 신호선이 지나가는 정차역들, 그리고 또 GTX A 노선, B 노선도 중요하겠지만 이 GTX 역사가 갖고 오는 새로운 교통의 이런 혁신이 어떠한 영향력이 집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지역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저런 작은 이슈에 흔들릴 게 아니라 길게 내다보고 미래를 대비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인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4억 7,500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GTX-C 노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관심 많으신데, 자, 서초구 양재동 쪽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입지를 비롯해서 기대되는 호재들, 왜 주택을 보시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이 서초구 양재동이죠. 양재동에 이제 GTX 신호선이 새롭게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왜 GTX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지, 그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또 이것이 서울시 안에서도 서초구에서도 또 양재동이 왜 굉장히 살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것인지를 한번 또 입지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 자체가 현재 3호선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고, 또 신분당선, 또 새로운 또 광역철도죠. 이 신분당선 자체도 또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또 서울을 연결시켜주는, 거기 또 이러한 많은 업무지들을 관통하고 있는 신분당선이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그렇게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이 두 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또 내년에 상반기에 이제 GTX 신호선 자체가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재역이라는 것들, 양재역에 앞으로 총 3개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광역철도 자체가 이제 더블 역세권, 일반적인 3호선 자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역세권, 이러한 역사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가치를 상당히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변에 산들이랄지 공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숲이랄지 또 반대편에 구룡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산과 공원과 또 많은 이런 녹지 공간을 상당히 잘 확보하고 있고, 또 가운데는 떡하니 이런 천변,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죠. 양재천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천변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 천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들, 또 주변에 집가들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서의
많은 상승률이랄지 높은 지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 이 양재동이라는 것을 상당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위쪽에 또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이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강남권의 상권이랄지 또 우측에 이런 학원가들, 도곡과 대치동의 학원가도 상당히 유명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그 반대편으로는 이제 양재동 맞은편으로 이제 개포동이 기다리고 있는데, 개포동 자체가 이제 재건축으로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단지들, 뭐 2,000세대랄지 3,000세대랄지 그런 대형 규모의 재건축 단지들이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수요층이 상당히 집결이 되는 것들이고, 주변에 재건축의 이슈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살기 좋다라는 것을 느껴지겠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까지도 덩달아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양재동의 입지가 상당히 훌륭하게 입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양재천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재동 앞에는 이제 양재천이 흐르고 있는데, 위쪽에 이제 탄천과 위로는 이제 한강권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에는 이 한강까지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주변에 여가 활동을 상당히 즐기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양재천 자체가 주변에 명소 자체도 상당히 형성이 잘 되어져 있고, 뭐 카페 거리랄지 맛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런 천변을 따라서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 주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천변들 끼고 있는 지역들이 서울시 안에서도 상당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 꾸준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양재동 좌측으로는 우리가 경북 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어요. 이 경북 고속도로 자체도 이제는 또 지화 사업이 더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좌측에는 이런 경북 고속도로랄지 또 우측에는 천변들 이러한 자연환경들 자체 또 교통과 너무나 어우러져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양재동의 위치에서 또 일자리를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양재역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고,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바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강남역 중심에 강남역 상권이랄지, 봉온사로나 테헤란로나 또 서초대로나 또 아래쪽에 남부선로까지 이렇게 중요한 각종 산업 벨트들이 우리에게 많은 막대한 일자리를 항상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집 앞에서 또 한정거장 안에 모든 이러한 대형 업무지구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으로 상당히 뛰어난 입지를 상당히 자랑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우측에 삼성역 부근에 이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개발에 의해서 또 다양하게 또 일자리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고, 또 삼성역에는 또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죠. GTX 신호선 자체가 GTX 신호선도 양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GTX 신호선과 또 양지역의 GTX 신호선이 이제는 뭐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입지적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런 주거지로서의 목적이 상당히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내 집 근처에 한정거장 안에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를 품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그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지역 주변에 이런 대중교통이랄지 지하철 노선들이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무수한 라인들, 뭐 2호선이랄지 9호선, 7호선 상당히 많은 노선들이 기다리고 있죠. 주변에 또 이런 노선들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이런 지화 사업도 바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동부가선도로의 지화랄지 또 올림픽대로랄지 또 앞으로 들어오는 위례신사선과 또 GTX 역사들이 삼성과 수서와 양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에 상당히 또 많은 노선들이 새롭게 깔리게 되면서 지금도 교통이 좋지만 더욱더 좋은 교통의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 안에서도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이 많지가 않다는 것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양재동 아래쪽에서는 또 RNCT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양재동 입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져 있는 이러한 권역들이 상당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일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재 R&D 단지랄지 또 양재 IC 부근에 이러한 혁신 플랫폼 시티랄지 대기업과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곳에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내 집 주변에 또 이러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랄지 안정적인 직장까지도 구성을 해줄 수 있다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강남역 좌측으로는 아래쪽에 이제 양재역이 기다리고 있고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측에는 이제 테헤란로가 기다리고 있고 좌측에는 이제 서초대로의 이런 개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러한 고층 빌딩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테헤란로도 많겠지만 바로 옆에 이제 서초대로에도 이러한 고층 빌딩들이 새롭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건 역시도 이러한 용적률의 상승이랄지 또 일자리 창출 위주겠죠. 이런 높은 빌딩들이 업무 지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랄지 상업이랄지 또 우리가 쇼핑이랄지 이런 것들이 큰 도로를 끼고서 이러한 다양한 복합적인 용도의 이런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양재동 자체에 앞서 말씀드린 GTX 신호선 내년 22년도 상반기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양재 자체가 또 GTX 신호선을 품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신분당선도 양지역이 가지고 있죠. 신분당선도 광역철도망이죠. 아래쪽 뭐 판교랄지 강남권이랄지 마지막으로 이제 용산권까지 연결이 되고 이제 서남권까지 연결이 되는 것들인데 서부권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러한 대형 업무 지구들을 뚫고 가는 신분당선 자체도 이런 단계별 공사가 완성이 되고 나서는 이러한 업무 지구들의 연결성이 더욱더 뛰어나기 때문에 용산과 강남권을 유일하게 연결해주는 노선의 또 희소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양재동 자체 서초구와 이제 강남구를 뚫고 지나가는 또 경부고속도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경부고속도로 자체가 지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미 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이랄지 우리가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이런 협의를 거쳐서 또 새로운 지화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지화 사업이 이제 완성이 되다 보면은 또 상부의 부지를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데 또 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업무 지구들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서초구와 강남구를 상당히 분리되었던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지역 간의 상당히 이동성도 더욱더 편리해질 수 있는 것들이고 경부고속도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상당히 교통이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양재동 자체가 이제 서초IC 바로 우측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개발 호재 소식을 상당히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자체 4억 8천에서 이제 4억 9천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이게 가격 자체가 5억 원이 안 된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해 봐야 돼요. 5억 원이 안 된다는 점 자체는 우리가 또 인건비가 상승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고 또 인건비랄지 앞서 말씀드린 또 인플레이션이랄지 또 이런 원자재 가격 자체가 2배, 3배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건축물 자체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또 5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5억 원이 안 되는 가격들은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전세 시세 자체가 4억대 중반 정도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 지역 자체에 전세를 안고서 또 3천에서 한 3,5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에 월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또 양재동의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코앞에 늘어나는 일자리 그리고 GTX 노선이 핵심이 되는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이었습니다. 다음도 GTX 노선 따라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 보시면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이번에는 강북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북 안에서도 노도강이라고 저희가 묶어서 얘기하는 도봉구 쪽으로 가볼 텐데, 자, 도봉구 창동 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여기 주택의 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강북의 대표 지역이죠. 이 지역 자체도 GTX 신호선이 이제 착공 소식에 들어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도 이 지역 입지 안에서도 노도강 지역들, 도봉구 창동 자체가 또 어떠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은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 또 입지 하나만 보신다면 입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또 서울시랄지 앞으로 향후 들어오는 이러한 교통의 개발들 또 일자리의 개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서의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창동 지역 자체가 이제는 주거 지역수로서의 상당히 많은 집약적인 그러한 주택지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 시설이랄지 병원이랄지 백화점과 학군 이런 것들은 이미 상당히 충족이 잘 되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그동안
부족했었던 게 무엇이냐? 부족했던 것은 일자리가 부족했었죠. 주거지로서의 목적만 갖고 이런 직주 근접성을 상당히 좀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없었다 보니까 상당히 뭐 1시간 거리랄지 30분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창동 지역도 대형 일자리 타운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입지적인 부분이랄지 교통과 일자리 이런 것들의 삼박자가 상당히 잘 갖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로서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창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발표한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상위 5위권 안에 상당히 들 만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만큼 우리가 이 지역에 실거주랄지 사람들의 눈이 이곳의 노동항 지역들에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창동역 자체는 현재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어요.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GTX 신호선이 이제 이곳에 내년에 착공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고 또 KTX 자체도 연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KTX 자체의 또 연장 사업을 통해서 창동역에 KTX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총 4개의 역사를 갖는 이러한 대형 역사권이 또 동부권 지역에 또 창동역이 그렇게 변신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우측에는 또 노원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4호선과 또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죠.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해서 또 아래쪽에 강남권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는 앞으로 GTX를 할지 창동역의 GTX를 할지 또 우측의 노원역의 또 7호선을 통해서 강남권 간의 연결이 상당히 원활해질 뿐더러 가운데는 이제 동부가선도로가 흐르고 있는데 동부가선도로도 이제 지화 사업을 통해서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랄지 도심권까지도 상당히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차로서의 이동성도 상당히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주변 지역, 노원 주변 지역들의 또 많은 이러한 상계 주공단지들 자체가 재건축에 상당히 예비 안전 진단을 모두 다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 이제 하나 둘씩 진행이 되다 보면은 또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묶이면서 주변 지역 가치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대형 단지의 재건축 단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남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국을 묶이게 되는데 그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런 이주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뭐 아이들을 키우거나 학군이나 또 노원과의 학원가도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형 평수들, 방 3개, 방 4개짜리 이런 아파트랄지 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이런 것의 수요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지역적인 포인트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30 플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지역에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보신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 위주와 또 많은 공연장들이랄지 또 일자리 위주로서의 또 많은 개발들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 아레나타운 자체가 이제 공연장인데 우리 이곳에도 많은 공연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앞으로 많은 관광적인 문화적인 부분들 또 음악적인 도시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제공을 잘해주고 있죠. 관광이랄지 문화랄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들도 좋아지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의 개발인 것 같아요. 도시의 이미지가 변신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런 창동 문화센터가 기다리고 있는데 49층 규모의 높은 이런 고층 빌딩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고 창작이랄지 문화창업시설들 자체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곳도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 또 많은 직장군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고 앞서 보신 이런 공연장이랄지 이런 문화산업센터 자체가 23년도 완성을 기준으로 상당히 잘 달려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죠. 2년 뒤에는 이 안에 상당히 많은 변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이런 지역들은 이런 창동역 부분에 지역들을 지금 봤었고 이제는 중랑천을 끼고서 우측에 이제 창동 차량기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18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 자체가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개발들을 진행을 할지 이 개발 자체를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넓은 부지 자체도 상당히 좋은 용도로서의 일자리랄지 대형 업무지구들을 위주로서의
개발 자체도 이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창동역이 KTX랄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GTX 신호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GTX 신호선이 창동역으로 들어온다는 점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동부간선도로의 지화 소식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자연 환경 자체가 수변공원이 좋아지고 또 이러한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아래쪽 강남권 간의 연결성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재 막히던 부분들을 또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질 수밖에 없겠고 교통이 지하로 형성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들, 소음적인 부분들도 주거 환경에 더욱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동부간선도로의 지화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금액 자체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3룸 구조의 형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3룸 구조의 24평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격 자체가 주변에 요즘에 전세가 상당히 희귀해요. 전세 구하기 상당히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자체가 3억대 7천에서 3억 7,500만 원에 흡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또 한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주택임대사업자 자체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에 이거 월 100에서 1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 또 도봉구 창동의 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4천만 원대에 투자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전략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본 계획에 의해서 또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계획만 이 지역 자체가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 앞으로 하나 둘씩 지역의 많은 건물들과 일자리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완성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들이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프라 시설 자체가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의 상당히 높은 가치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노도강 지역들, 노원구의 학원가랄지 상당히 이러한 학군과 쇼핑과 병원의 완벽한 이러한 조화들도 상당히 구조를 잘 갖추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GTX 신호선과 또 이러한 일자리 개발 호재들, 일자리 개발을 해서 GTX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발들이 현재 진행형인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본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유익한 정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김성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요. 02-356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